안녕하세요. 초보 가족 캠핑을 다니고 있는 돌돌캠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년간 사용했던 페니터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18년도에 첫 동계를 시작하며 우리 가족에게 맞는 난방기구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난로와 페니터 고민을 하다가 가격이 좀 더 나가도 아이들 안전과 편의 그리고 텐트 공간 확보에 유리한 페니터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집은 페니터 910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에서 32만 9천원에 구매를 했네요. 깜짝 할인을 할 때는 29만 8천원으로 더 떨어지기도 하니 900 시리즈 관심 있으신 분은 코스트코 페니터를 추천합니다. 시중보다 싼 건 확실해요. 다음 준비한 것이 거치대예요. 페니터는 바닥에 놓으면 팬 바람에 파쇄석 먼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콜맨 미니 테이블을 거치대로 활용하려고 샀어요. 가격은 3만원 정도에 높이도 알맞고 튼튼해요. 그리고 페니터 바닥과도 호환이 좋고 캠핑이 아닌 피크닉에서도 참 활용성이 좋죠. 그 다음 준비물은 등유통인데요. 저는 좀 가격이 나가지만 노스필 기름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10리터를 사용하는데요. 페니터 등유통에 등유를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쉽게 넣을 수 있는 레버가 있어서 참 간편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은 차 안에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아요. 이것이 정말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등유 냄새가 차 안 가득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다음 준비물은 페니터 등유 탱크에 등유가 계속 나오지 않게 해주는 잠금링이에요. 인터넷에는 만원 넘는 나무로 된 잠금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에 저는 다이소에서 음식물 찌꺼기 거르는 원형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2,000원이고 나무링과 같이 등유를 막는 역할로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일산화탄소 감지기인데요. 캠핑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산 건 중국산 저가형인데요. 저도 3년 전에 사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작동은 되지만 솔직히 신뢰는 안 가요. 뉴스에서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기사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대가 5만원 이상 정도급에 믿을 수 있는 국산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며칠 뒤에 다시 구매할 생각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캠핑 일정에 따른 등유 사용량은 주관적이긴 한데요. 910 모델 같은 경우 9리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동계 간절기에 1박 2일 할 때 9리터면 충분해요. 2박 3일일 때는 12리터에서 13리터 정도 사용했어요. 사용 시기는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좀 더 길게 사용했네요. 봄 3월부터 5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요. 여름이 지나면 10월 중반부터 12월까지 사용을 합니다. 극동계는 저희 집은 안 하니까요. 이 정도 사용합니다. 봄과 가을 간절기 때는 오후 6시부터 페니터를 켜서 다음날 9시까지 21도에서 24도 사이를 대부분 맞춰 놓으면 첫날 반통 약간 넘을 정도로 등유가 소비가 돼요. 다음날 등유를 보충한다 치면 20리터를 가지고 오면 8리터에서 7리터가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페니터 기름통에 9리터를 채우고 노스필 등유통에 10리터는 캠핑장 도착 전에 주유소에 들려 등유를 받거나 캠핑장에 등유가 예약이 가능하면 캠핑장에서 받아서 사용을 해요. 등유통 20리터까지는 부피만 차지하고 2박 3일엔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캠핑장보다는 주변 주유소에서 등유를 받으시는 게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10리터당 최저 6,000원대에서 9,000원대 사이에요. 캠핑장에서는 10리터당 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 가시기 전날 페니터 등유통에 9리터를 먼저 채워 놓으시고 빈 노스필 등유통에 10리터를 캠핑장 주변 주유소에서 채워 놓으시면 참 편해요. 적재 압박도 덜고요. 페니터는 900 모델과 1200 모델이 있는데요. 900은 최대 4800칼로리, 1200 모델은 5700칼로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 같은 대형 거실이 아닌 준 거실형 텐트의 경우 900 시리즈도 간절기 동계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콜맨 코쿤이나 노스피크 퍼시픽 오션 등 대형 텐트에서는 1200 시리즈 가시는 것이 맞아요. 공간이 커진 만큼 비례해서 열량도 큰 걸 가지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첫 시작 때부터 맥시멈 큰 텐트나 장박 위주로 캠핑을 하실 분이면 1200 가시는 게 맞습니다. 페니터 설치 때는 바닥이 평평한 게 중요해요. 기울어 있으면 에러 표시가 나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땐 페니터를 수평해 두시고 전원을 다시 누르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팬이 돌아가는 뒷공간도 손 한 뼘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페니터와 함께 꼭 챙기셔야 하는 것이 가습기인데요. 페니터는 말 그대로 히터라 상당히 내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가습기는 필수로 아이들 자는 내실에 틀어 놓으셔야 해요.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도 아이들 머리 위에 걸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 코가 마르지 않거든요.
가습기를 안 키면 아이들 코 비비다가 코피가 나기도 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목이 상당히 컬컬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단점이라면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주유를 할 때는 꼭 페니터를 끄고 주유를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이소에 가면 습도와 온도 체크하는 온도계가 5,000원에 팔아요. 이걸 페니터 위에 두시고 수시로 실내 온도와 습도 체크를 해주세요. 수치상으로 확인이 돼서 가습을 해야 될 때, 환기를 해야 될 때 실시간 체크하기 참 좋아요.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꼭 아이들 머리 옆이나 어른분들 베개 옆에 두세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에서 움직이거든요. 저는 내실에 바닥과 페니터 근처에 2개를 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환기인데요. 춥다고 절대 모두 닫으시면 안 되고요. 주먹만한 공간만 있어도 일산화탄소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페니터 뒷부분에 스커트에 물통을 껴놓거나 크록스 신발을 기둥처럼 세워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실 양 옆에 창이나 벤틸레이션을 살짝 열어 놓아서 신선한 공기가 계속 내실에 공급되도록 하고 있죠. 동계 때 환기구는 안전을 위해서 못해도 꼭 2군데에서 3군데는 환기구를 꼭 만드셔야 해요. 다음으로 텐트 원단에 따라 느껴지는 페니터 열량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맨 처음 사용한 가족 텐트는 폴리 소재로 된 콜맨 웨더마스터 컨버터블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900 모델 페니터를 켰을 때 21도만 해놔도 텐트 안이 사우나처럼 많이 덥습니다. 공간이 좁은 만큼 반팔과 반바지를 입어도 될 정도예요. 하지만 덜어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면 텐트는 확실히 폴리 텐트보다 열을 품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21도를 맞췄을 때 면 텐트가 폴리 텐트보다 실내 온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면 텐트일 때는 23도, 2도 정도 올렸습니다. 약간 서늘했지만 폴리 텐트처럼 답답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폴리 텐트에서 페니터를 갑자기 끄면 공기가 빠르게 식는 걸 느껴지는데 면 텐트에서는 페니터를 끄면 서서히 공기가 식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계에는 같은 조건에서 기능성 폴리 텐트보다 면 텐트가 좀 서늘하거나 좀 추웠어요. 그 차이가 있었네요. 그리고 12월 초에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서 동계 캠을 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5도의 극 한파가 왔어요. 극동계 전인데 좀 많이 당황했죠. 제가 사용하는 면 에어 텐트는 이번이 2번째 피칭이었는데요. 12 모델입니다. 페니터 900 모델을 사용했고요. 낮에는 기온이 0도에서 1도 정도 되다가 밤이 되니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데요. 온도를 23도로 맞춰 놓았는데 페니터가 자동으로 계속 강하게 바람이 나왔어요. 적정 온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순해져야 하는데 그만큼 뜨거운 바람을 만들면서 열 손실이 또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하의 날씨가 돼도 면 텐트 안에서 반팔을 입고 답답함 없이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면서 잘 지냈지만 문제는 새벽 밤이었어요.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 되니까 페니터가 미치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온도는 23도로 맞춰놨는데 분명히 자기 전에는 실내 온도가 23도를 같이 유지했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보니까 실내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열 역전 현상이죠. 페니터가 만들어내는 열보다 외부 온도가 더 추우니까 열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반팔을 입고 자는데 자다가 좀 싸늘해져서 일어났더니 페니터가 열심히 최대로 움직이는데 실내 온도 18도 이상은 못 올라가더군요. 그때 좀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이래서 극동계에서는 신일 페니터 1200도 어느 부분에선 열량이 부족하다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밖의 온도는 영하 15도였고요. 텐트 안에는 영상 18도였고 페니터 900은 24도로 설정해 놓았죠. 그리고 1000칼로리 되는 신일 전기 히터도 같이 켜놓아서 대략적 저희 집 면 에어 텐트 발산 열량은 5600칼로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면 에어 텐트에서 열 손실이 폴리보다 좀 더 큰 걸 실감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엄청 추운 극동계는 900으로는 좀 버겁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박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텐트 피칭 캠은 극동계에서는 아이들 있는 가족 캠퍼분들에겐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어리다면요. 장박에서도 극동계 때 1200 페니터도 열량이 모자라 추가로 난로를 피우시는 캠퍼분들이 많거든요. 날씨와 기온이 시시각각 변하는 극동계 캠핑에서 열량은 적당한 것보다 넘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날에는 7시나 8시에 일어나시면 페니터 연료통을 여시고 잠금링을 안에 넣어 연료를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페니터를 최대로 트시고 스스로 꺼질 때까지 계속 등유를 태우세요. 이렇게 하면 등유 바닥 탱크에 등유가 어느 정도 태워져서
산간 오르막길 주행이나 내리막길 때 페인터가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방지턱에 툭 하고 충격받아도 등유가 새어나오질 않아요. 등유 페인터는 기울이면 등유는 바닥 탱크에서 오바이트에서 확실하게 새어나옵니다. 차 안에서 등유가 새어나온 적이 있는데 한 방울만 새어나와도 머리가 띵할 정도로 등유 냄새가 강력해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웬만하면 페니터 바닥 탱크에 기름은 거진 태우고 철수하시면 기름 셀 일은 없어요. 그리고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캠핑 시즌 마감 후 장기간 페니터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바닥 탱크에 등유를 페니터 박스에 동봉된 스포이드로 모두 뽑아주세요. 기름을 채운 상태에서 장기간 두면 페니터 기화기가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등유는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지고 서늘한 창고에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등유가 노란색이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변질된 등유는 페니터 고장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화재 위험도 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페니터는 장점이 많은 대신에 부피가 크고 전기가 있어야 하고 참 예민한 난방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분들께서 페니터를 첫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사전에 사용 요령과 경험기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페니터 900 시리즈 경험담이 관련하여 관심 있는 캠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돌돌 캠핑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캠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하시고요. 지금까지 돌돌 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